예, 안녕하세요. 그, 풀막교에서 77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온전히 저는 그냥 배우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풀막교 갈 때 저는 풀막교가 어딘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막교 오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김 교수는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맡기신 거는 제가 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교사로 느끼는 이제 김교인 선생님을 얘기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강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좋은 선생님이셨다 이상은 뭐 이거저거 물론 이제 몇 가지 그 용어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김기현 선생님 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 안에 나오는 그 일기 안에 나오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그저 제 임의로 좀 이렇게 나눠 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져서 또 일부는 이제 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이제 제가 새롭게 교사 김 교수를 공부하게 되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김교신 하면은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게 무교주의자 김교신이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김교신한테 또 대단히 중요한 이름은 평교사죠. 교사 김교신 이제 이렇습니다. 김교희 선생은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죠. 45년 정도 사셨는데 그중에 한 15년 정도를 교사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걸 한 20년이라고 보면 거의 뭐 전생에는 이제 교사로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양정에서 12년, 15년 중에 양정에서 보내신 게 이제 15년 정도 되시고요. 어, 근데 이러한 기간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에, 그 김교신 전집 5권부터 7권까지 일기에 대부분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기 소각 사건이 있어서 모든 일기를 다 태워버리셨거든요. 아마 그 일기가 있으셨으면 좀 더 좀 선생의 내밀한 얘기도 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 두 권이 좀 남아 있는 게 이제 일보, 김교신 일보라고 해서 일기라고 안 하고 한 걸음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에, 자신의 교육 활동이 쭉 거기에 이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보이는데 김교신이 생각하는 교사는 어떤 것인가, 교사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그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 또 식민지 조선의 교사로서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냥 교사 김교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시대의 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77년부터 풀막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는 아마 일제만큼 좀 혹독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그래서 모든 게 아주 이념적으로 이제 고착되어져 있고, 뭐 교사들이 꼼짝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나마 제가 풀마켓에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여유롭게 했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그 식민지 조선의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 또는 고뇌 등이 담겨 있고 또 박물학 교사였죠. 박물학 하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생물이나 또는 지리 이런 것인데 김교희 선생이 이제 박물학으로 옮겨간 얘기도 뒤에 조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교사들이 재교육을 계속 받기는 합니다만은 김교희 선생은 아주 전문적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물의사내라는 활동을 이제 하셔서 그 지리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물의사내는 원래 이제 그 김유현 선생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건 아니죠. 조선지리 소고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이정섭 선생하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거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그 이후에는 양정 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선지리 소고를 제가 요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조선지리 소고라는 이제 책입니다. 이게 김경인 선생님이 만드셨을 리는 없고요, 이렇게. 어, 제가 학교에 이제 근무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쑥 들어왔어요. 많은 짐을 하나 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김병렬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리를 가르치는데 이 조선지리 소고를 보시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사제로 이걸 수백 권을 만드셔서 그 학생들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풀막교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막교에 또 이제 학생 수만큼을 이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귀하게 그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고맙기만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딱 한 번 남아. 학생들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뭐 뒤에 저 김기현 선생님도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뭐 알든 모르든 그건 난 상관없어. 뭐 이런 표현도 이제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국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실천 뭐 이런 어떤 분들이 그 이제 국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단순히 우리나라가 좋아 뭐 이런 뜻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삶과 장래를 위한 세밀한 생활지도, 또 인성교육, 또 농구부, 육상부 등을 통한 운동부 지도, 또 교사 정부팀 대표 선수를 또 하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밀한 말씀을 거의 못 하시는 이제 법률을 계속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행간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올리신 글을 보니까 성서조선에 실린 글은 매번 총독부 검열을 받은 글이기래 풍자나 비유로 애들러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한 경우가 무수히 많다.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김교신의 별명이 풍자의 대가였다. 또 김교신은 자기 글이 일종의 묵시록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글 속에 감추진 뜻이 있으니 행간을 읽어달라고 독자들에게 호소했다. 어, 선생님 일기를 쭉 읽으면서 어떤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나서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김길 선생님이 양정학교를 떠나신 일이 참 얼마나 큰 그 변화를 겪으시는 건데 없어요. 어느 날 불쑥 이제 내일 끝난다 이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것을 저희들이 좀 해석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이제 성서 주선지 동인이셨던 이제 송대영 선생님은 이제 조금 연세는 좀 아래셨지만 끝까지 같이 하셨던 김교신은 10년 동안 양정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양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얼마나 날카로웠던가.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풍자적이었는지 모른다. 성서조선을 검열하는 일본 관리들은 그의 힘있고 풍자의 진저리를 쳤다. 그는 분명히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너그러우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우며 영리하고 민첩한 면이 있었다. 이건 뭐 송대용 같은 분이 해석하기보다 저희들이 읽어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일본 순사들은 이걸 어떻게 또 모르고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또 그런 것들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교육 활동의 근본은 역시 진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좋은 교사가 될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따로는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살아가는 것인가? 아마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하셨어도 얼마든지 그러셨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정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고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김교실의 모든 교육 활동의 바탕에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단지 교사라는 직업에서 오는 의무감만은 아니었고 스스로 깊은 신앙인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아간 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현생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늘 앓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아프셔가지고 뭐 조퇴도 하시고 또 오늘은 뭐 며칠을 누워 있었다고 하시고 아마 인간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그 절제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프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당신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김교신 약사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901년에 태어나시고 아주 일찍 결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국 농업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으로 가셔서 세이쇼쿠 영어학원에 입학하고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문과로 입학하셨다가 이제 박물가로 어, 이전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십니다. 여기 조선어학회 사건의 원인이 된 곳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 어떤 학생의 일기에 이제 조선어를 말했다가 이제 혼났다. 선생님한테 아니 일본어로 말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퍼진 게 이제 조선어 학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교였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부임하시고 40년 3월에 양정을 떠났습니다. 양정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더 이상 김교신다운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이 오산을 38년도에 떠나시거든요. 그 오산에서 함석헌 선생이 떠나는 것도 거의 같은.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늘 보면 김교신 선생보다 훨씬 그 혈기가 왕성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조선을 에이 그만두시오 하는 것도 함석헌 선생이 말씀이셨고 그러나 김교신 선생은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보다가 40년에 이제 학교를 떠났지만 그 후에 다시 경기고등 경기중학교에서도 한 6개월 근무하셨죠. 경기중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양정에서는 그런 대로 이제 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겠지만 경기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마저도 학생들도 이제 김교신의 교육 형태에 대한 불만들도 좀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랬다가 이제 그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결국 조화 피라 사건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44년에 일본 흥남 일본 질소비료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그 이제 송도를 마치고 이제 추록한 다음에 한동안은 만주에 가셔서 그 도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김봉국 선생이라는 분이 나중에 풀막교하고도 연관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소를 키우는 경험도 이제 하시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발진 디프스로 급수를 하시게 되죠. 그 김기현 선생의 교육 활동의 핵심은 역시 담임 활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담임 교사라고 하는 것이 뭐참 그 어려움만 겪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김교인 선생에 있어서 담임교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5년제 학교인데 들어오면 5년 동안 한 담임이 그냥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모보다 어쩌면 더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시절에 꽤 긴 시간을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니까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김경희 선생님 자신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교육의 획일화, 규격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 김경희 선생의 그 교육 활동들을 쭉 보면 마치 도장 깨기처럼 속이 후련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똑같이 이분도 겪었구나.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게 어렵고요. 뭐 현실이 그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분은 분명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급은 무시되고 양정 하나만 있고 양정의 특색은
퇴고하고 중학교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 좁혀가면 학생 하나하나의 특색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급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으면 안 되고 양정은 무조건 양정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양정은 양정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조선의 중학교는 조선의 중학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다 획일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풍토 속에서 교육을 천주로 생각하는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교육 사업에 탄식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오직 60명 단임반 생도를 종교의 모범이 되도록 기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좌가 오면 안 하겠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교육 개혁, 뭐 사회개혁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점에서 김교희 선생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김교희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 60명의 학생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김교희 선생 말씀이 그대로 적용해도 하나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면서 보면. 그리고 이제 김기 선생의 단민교육 중에서 핵심이 이제 훈화 교육이었습니다. 훈화를 통해서 모든 걸 하나 하시거든요. 당시 양정에서는 입학을 하면 이제 5년을 함께 책임지는 형태였는데 38년 입학생들에게 이제 학생과 학부형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개년간 담임하게 된 담임 선생에 대하여 제군들은 천하에 다시 없는 선생인 줄 알고 배우라. 나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배우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실성을 했나? 내 열성과 결심을 믿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기원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은 누구나 우주의 일원이다. 제가 풀맞게 가서 처음에 들은 게 바로 이제 이 말이었어요. 조홍로 선생님이란 분이 학생은 우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하나가 예수님과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학생들을 인도하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것은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사만의 책임이었다면 앞에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감히. 그런데 있는 바가 있었던 거죠. 뒷배가 있었던 거죠. 우주의 이론이 대한 지도는 우주의 지배자인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는 글이 이제 1938년에 선이냐 악이냐, 호냐, 호와 뭐 이런 글입니다. 이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글을 이제 선생님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글을 많이 담았습니다. 나중에 자료집처럼 그저 쓰면 될 것 같아서 학생 여러분은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데요. 첫째로 세상에는 유행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니 우리 담임교사에게는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솟아난 옥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샛별인가 싶어서 귀하게 보입니다. 이제부터 5년간 우리는 큰 예술적인 공사를 시작할 것이니 중도에 퇴학하는 이는 교육을 도둑질하는 자요 예수품을 파괴하는 자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풀막교 있을 때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중간에 그만두려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하고 싶은데 중간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제가 이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 담임교사를 믿어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할 말씀은 이러한 학생들의 천진한 모습을 보니 그 눈동자에 배우려는 동경, 존경심, 순종, 수박한 마음 등이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그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마음을 준비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5년간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용기가 됐을 것이다. 어, 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한다고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면 제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아마 안 들어질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저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에게 교사가 자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용기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 그러면서도 책임감을 분명하게 주신 거죠.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몇 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훈화 교육은 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라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시기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학년도 계시 담임반 생도들이 제3학년에 진급해서 지력과 연령이 이제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금학년부터 성서를 배우라고 건설하다. 그러니까 성서를 그냥 야 성경 좋은 거니까 읽어 이게 아니고 아마 연령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2년 동안 충분히 그 김교인 선생은 학생들에게 그 바탕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서를 배우라고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더 참 좋은 기회를 주어서 받지 않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라 단지 편편의 책임이나 단지 편편의 과학적 지식만 전수하고 인간의 기본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듯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료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자기의 책임감을 충분히 담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보면 학기 초에 이와 같이 담임반에 대하여 훈안했다. 전학기의 계획을 세우므로 2시간에 걸쳐서 잔소리하다. 학예 휴가 중에 받은 생도들의 서신 약 100수십 매 중에 옳게 쓴 것은 태무하고 한글 철자법에 이르러서는 언어도 다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은 특히 문장 수련의 필요를 역설하고 몇 가지 자료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박물교사인데 내가 이제 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참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뒤에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그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이제 보시면서 네. 또 보면 학교는 오늘부터 제3학기 시험 5개년간 담임한 반이 불과 이제 일삭반이면 졸업할 터이므로 지금부터 석별의 정이 몇몇 이날 요한복음 제13장 이하를 연상하면서 끝없이 훈화를 했다. 훈화라기보다는 정담을 약 2시간 했다. 학기 초마다 1시간 내지 수시간,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학기 초마다 한 시간 내지 수시간을 소비하는 기초공사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공하면 그 학기 교육과 과정의 반 이상은 성공. 이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훈화를 하는 것이 선생님 스스로도 아주 편안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과연 저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듣는지 또 선생님의 진심을 이해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듣는 학생들만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기에게도 이야기한 것이고 자기에게도 자기의 책임을 담은 이야기죠. 이번이나 어떨까 해서 때때로 가해 잔소리를 해왔고 오늘도 시간과 정력을 경계해서 속 진정을 서로 잃었건만 지나간 경험을 기억하고는 오늘도 회한이다. 지나간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아이들이 알아듣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죠. 오리알간 암탈기 오리알인 줄도 모르고 어저께도 꼴꼴꼴 오늘도 꼴꼴꼴 스스로 분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나 암탈기 이상은 오늘도 꼴꼴꼴 내일도 꼴꼴꼴 하리라. 알아듣든 모르든 나는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결과는 하나 남는 것이 없어도 가하다.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비애를 맛보고 내가 그 품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내 사업은 성취된다. 믿져야 본전이다. 훈화는 학생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이 행하던 이제 훈화 교육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일기가 있습니다. 선생은 훈화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경주하여 하고 싶은 바에 거의 전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 아니면 얘기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연령이 차서 성서를 들만 하니까 이제부터 해준다가 아니라 2년 동안 그 준비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이제 성장했을 테니까.
어, 그 선생님 담임반이 아니었는데 다른 반 졸업반 학생들이 와서 우리 김유현 선생님 얘기를 꼭 한번 듣고 싶어. 뭐 이런 의사를 이제 밝히는 거죠. 등교 수업 후에 오늘까지 졸업 시험을 마친 제5학년 생도들이 졸업에 임하여 훈화 한번 듣기를 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야, 이게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 3학기 동안은 나의 수업 시간이 없었고 오늘 졸업식 날에도 나에게 발언권이 없겠으므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니 그 심사가 노상 기특하지 않은 것도 아니나 나의 최선을 경자하여 하고 싶은 바에 거의 전량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매주일의 성소연구회에 있을 뿐이다. 값 있는 진리는 선별되고 훈련된 청중에게만 분배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 그러니까 그 졸업반 학생들이 얼마나 이 김규현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이 선생님 얘기를 꼭 듣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얼른 가서 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해도 뭐 되겠죠. 근데 아까 그 자기 담임반 학생들을 2년 동안 준비시킨 것처럼 내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서연구반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학생들이 뭐 여기도 얘기하시지만 그들은 참 가상하고 참 고맙긴 한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이제 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정답을 한번 해주시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번 졸업반 생도들이 간청에 못 이겨서 1시간 결별의 사를 말했다. 이건 훈화는 아니었어요. 결별의 사를 말했습니다. 정식 졸업식은 모레 있을 터이나 이로써 비공식의 식을 한번 치른 셈이다. 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 이제 요즘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확신합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경기중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반 생도들에게 지리 수업 1시간을 쉬고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다. 그런데 뒤에 또 말이 붙습니다. 저들이야. 까닭을 알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 시간은 공부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이런 동물학 강의가 거의 설교가 되어버린 듯 해서 미안했다. 또, 그러나 뭐 사실 나는 미안할 건 없어. 왜? 매미 잠자리 하루살이 하나하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신 경륜과 사랑을 깨닫는 때라야 완전한 동물학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 그러나 어쨌든 수업 시간에 충실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또 뒤에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전쟁이 임박한 1939년, 38년부터 뭐 이미 시작이지만 김교신의 교육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훈화를 통한. 김교신 선생은 1940년 3월 양정고등보통학교 시절에 교사직을 이제 40년에 사임합니다. 이즘의 일기를 보면 일제 전시 강압 체제가 학교 내에도 옥죄어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육의 핵심이었던 교육 방침 연설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훈화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조선말로 수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죠. 그래서 더 이상 학교 교육을 담당하기 어려워진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함석헌 선생은 1938년에 한국어로 교육을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학교를 또 물론 이제 평양에 가서 송산 농업학교로 이제 또 인수해서 교육 활동을 하셨지만요. 오후 1시부터 금년도 제1학년 신입생도의 입학식 거행. 6년 전에 입학식과는 천양지차다. 6년 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5년 동안 담임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6년째가 되겠죠. 이제 새로. 그때는 담임교사인 내가 친히 등단하여 교육 방침을 연설하였다. 오늘은 나에게 생도를 전명하는, 즉 출석 부르는 일 외에는 이런 방구의 발언권도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번에는 나 자신의 교육을 하고자 힘썼으나 이번은 방관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훈화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교육과정의 반 이상을 이미 했다고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반이 없으면 나머지 반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할수록 아이들이 가엾다. 남산에 올라가 신궁참배, 학생들을 이제 신궁참배하죠. 입학하면. 자, 그러니 이제 학업 지도를 제대로 이제 하셨을 리가 이제 만무하죠. 학업보다 신앙지도 훈화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런데 선생님의 반의 성적은 늘 좋았어요. 늘 뛰어났습니다. 1934년 5월자 선생의 글에
그 최대 우상이라는 글 뒤에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그 공자의 행위어력 직역학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벌써 1500년, 2000년 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교인 선생이 하시는 작업은 바로 이것이죠. 행위와 행을 먼저 지금 하시는 거죠. 교육을 할 준비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담임반에서 우등생 3명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은 평균 93점, 2명은 91점이다. 비교적 연소 약신으로서 뭐저 반 교수님이나 저나 연소 약신입니다. 뭐 몸도 건강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인데요. 평상시에도 매일 새벽 4시부터 기상 노력한 결과로 여사한 성적을 얻었으니 경호할 만한 인물들이다. 교사라는 칭호를 받는 입장이 한없이 괴롭고 두렵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제자라는 말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물론 이제 졸업한 다음에 만나서는 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지만 김규인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요. 고등공업학교, 고등농림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숫자. 그 당시에는 고등공업고등학교, 고등농업학교가 최고의 학교들이었죠. 오늘까지 입학률로 볼 때 매 일요일 성서공부에 참석한 것 때문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김경 선생은 계속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온전하게 공부도 한다고. 뭐 물론 이제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서를 가르친 선생으로 안심이 된다. 그러나 안심이 된다.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어, 성적이 좋은 게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성서를 가르친 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나 성서를 공부한 효과는 앞으로가 더 클 것이며 인생의 종점에 가까울수록 더욱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좋은데 뭐 성적 안 좋아도 안 좋더라도 너희들이 인생에서 배울 것을 배운다는 것은 더 중점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1학기 성적 조제일이 나오려 자주 나요. 동료들이 주판을 놓아주며 저렇게 해서 간신히 정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담임교사는 교무에 이렇게 노둔한데 생도들은 그와 반대 현상이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주 특별히 더 잘했었죠. 학업 성적을 발표했는데 더욱 우량했다. 네, 뭐 10등까지 해서 하여튼 8명인가가 다 2반에서 나오니까요. 뭐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붙이십니다. 이번 담임반도 애써볼 만한 성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 어느 라디오 방송인가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이 1년 내내 지각 한 번 안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학교로 왔어요. 감동했습니다. 그게 감동할 일인가? 어, 그것이 아니고 이들이 정말 어, 개근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학교에 와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일기 쓰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일기를 보면서 그 학생들의 내면도 보고 또 거기 자기를 또 비춰보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게 일한 것으로 자부하는 것은 저들에게 한 가지 일기 쓰는 법을 양성해 준 일이다. 어,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창 김미연 선생님.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잘했다. 담임방생들의 일기를 읽고 감동이 됐다. 17, 18세대는 저희들 중에 실로 가외할 만한 분투 노력가가 있고 예민한 양심에 고통하는 자가 있어서 저희들을 친근하면 친근할수록 저희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면 야 이거 우리는 애들로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까? 장래 위인들은 저희들 중에 볼 때 나 스스로 갈피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저희들 담임교사 노릇하는 동안만이라도 나도 분발하여 옹고이 지나도록 힘쓰고자 결심하지 아니지 못하다.
선생님, 에코가 너무 잦습니다. 정확히 한국에서 거기는지 어떻게 되냐 여쭤보면 아세요? 어때요? 어, 적어도 저희들 담임 교사 노릇하는 동안만이라도 나도 분발해서 오이지신 하도록 힘쓰고자 결심치 아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늘 보면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또 거기에서 자신을 늘 비교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기회로 삼기도 이제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일기 쓰기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훈화 교육도 못하게 됐죠. 일기도 이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선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애석한 일 중에 하나가 일기 소각 사건입니다. 이게 안 내려가요. 볼 수도 있나 있어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내려왔거든요. 아, 네, 됩니다. 됩니다. 어, 올라서 졸업고사 완료. 이번 졸업하는 5학년반을 담임한 후로 한 가지 저희들에게 유익한 일을 한 것이 은근히 자신했던 것은 저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양성해 준 일인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서 화가 그 생도에게 미쳤을 뿐더러 담임교사와 학교에까지 미치리라고 한다. 명령에 의해 제1학년 이래로 원래하면서 써왔던 저들의 일기를 모조리 소각하기를 서류하고 그런 명령을 받은 거죠. 나 자신의 일기도 10살 때부터 성조에 공표하기까지 기록한 약 30책을 모조리 다 태워버려.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어, 일이고요. 그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애석하기도 하나 북지 혹은 중지의 전장 지역에서 살다가 그냥 에이, 전쟁 때문에 불에 탔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만이셨을까요? 아마 그만이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30여 원을 다 태웠는데 두 권이 어떻게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영인본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지도를 이제 또 하셨죠. 이제 박물교과를 맡으셨는데 물론 이제 박물교과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생물지리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농업을 계속 가르치셨고요. 또 이제 체육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교신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조선이나 두 글자가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1932년 봄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도쿄 고등사범 학교에서 전과한 일이다. 처음에 교신이 입학한 과는 영어과였다. 1년 후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리학 박물과로 전과한 것이다. 이 전과는 교신의 애국심에 발려있다고 생각된다. 지리박물관은 문자 그대로 동식물을 배워 그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신의 목표는 조선에 대한 관한 지리와 동식물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그 니오리 부니찌라는 분이 김교신의 신앙과 저항이라는 글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김교신이 결해나 나라의 품은 사랑은 그가 박물 교사했던 범죄를 고찰해야 된다. 그는 지리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금구스 강산의 줄기찬 산관에 그리고 꽃피는 들과 아름다운 계절들을 애착과 시정으로 감동 깊이 설명해주고 있다. 곁들여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의 위협과 애국심을 그때 생생하게 일러줘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막강한 민족애를 심어주었던 것이 그랬다. 그에게는 우리 반도가 심약한 지정학적 함지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국과 대화를 잇는 무한한 발전의 골로 유망하게만 보였던 것이다. 김교신과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조선지리소고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감상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셨죠. 늘 근거와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리 과목을 가르치셨고 농업과 체육 과목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체육 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죠. 그 손기정이 이제 운동과 학업에 있어서 지도를 받았지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이제 농구 선수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 있을 때 손기정이 이제 마지막 그 평가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김 선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보면서 뛸 수 있도록 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또 교내 마라톤 대회는 학생들과 함께 뛰어서 갈 만한 성적을 내곤 했다. 이렇게 마라톤을 뛰고 나서도 귀가 후에는 늘 하듯이 힘없는 노동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흐트러짐 없는 교육자의 생활을 했다. 또한 선생은 학교 농구 코치로 교사들의 정부 선수로 각 방면에 대단히 많은 활약을 했다. 그 밖에 물의 사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삼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하고 뛰었는데 거기서 뭐 10등도 하고 20등도 하고 뭐 40등도 합니다. 40등 하고 나서 2년 전보다 내가 등수가 2배가 늦어졌네. 내가 늙었나?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중간에 있으시고요.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걸 하고 나서도 이분은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정릉에 이제 집에 와서는 또 안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병상에 있는 친구를 위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해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니 왜 안 아프시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또 이제 5회는 연중 행사의 하나인 교회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홍대회리 행 일기도 나하고 생도들을 뛰는 것을 보니 참기 어려워서 차 뛰었다. 안 뛰어도 되는데 뛰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해는 못 뛰었어요. 심판 으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못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안 뜯고 심판도 아니니까. 그런데 못 참고 이제 뛴 거죠. 40번째로 귀착했다. 재작년보다 배수나 만착이니 벌써 노쇠했나. 네. 이때가 이제 우리 나이는 39살 때시겠죠. 38년이니까. 뭐 그 밖에도 이제 학생들의 활동을 이제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험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산이라는 학교의 처사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학생들의 활동이 위축될까 하는 염려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아프게 생각하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가장 뚜렷하게 소학행 다 그만뒀죠.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제 양정 승도 등에서 산악부를 조직하여 오늘 학예 휴가에 한북 관무사를 등습하겠다는 것을 학교 당국이 저지했다. 아, 무사 보안을 도모함이 유일한 책이다. 이게 지금은 아주 극한 일이죠. 농업학교 학생들이 농기계 시간에 기계를 못 맞춰. 예. 학교 아저씨가 움직이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거. 그게 이제 지금 그것만 해도 또 옛날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주 작은 일들도 계속 송사가. 풀막기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작년에 순위고사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에 뭐 중학교에 갔어요. 근데 벌써 올해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친구가 뭐 그럴 일도 결론도 별거 아닌 거로 다 나왔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님은 그래도 그랬어요. 우리 애 때려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학교가 안위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학교 자체가 이제 보호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뭐 이런 얘기 자꾸 말씀드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또 5학년생도 한 사람이 도봉에서 낙상 어제 드디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통속한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얼른 염려가 되는 것은 모래산의 이래로 겨우 확립된 산악부의 전도가 어떨까? 아마 안 될 것 같다. 이런 염려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이제 막 바뀌어오면서 뭐 요새 대안교육, 뭐 전인교육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을 다 하시고 계세요. 그 핵심을 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차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제 독서 지도도 이제 꾸준히 하셔서 휴가 중 읽을 과외책으로 이해는 이제 이런 책들을 신약성서, 철로역정, 에반젤린, 방해인소전, 레미제라블, 에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등을 추천하는데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각기 소개의 말을 덧붙여. 그러니까 충분히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도서를 추천해 주시는 것이죠. 대개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책을 권장져서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지만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이걸 보고서 나 교사를 좀 다시 하면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교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직업관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풀막교에서 늘 하던 얘기를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의 크고 작음, 김불기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 보이는 외관의 종별이 있는 것이 아니요. 즉 직업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행하는 태도여야 있는 것이다. 대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택하기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당한 일이라는 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할까 하며 오늘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곧 대사업이요 긴급사이다.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기를 대사업처럼 하면 대사업에서 얻을 바 성과를 거기서 수확할 것이고 기대할 바 희망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릉에 집을 지으면서 했던 경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목수 얘기도 나오고 토공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약속을 안 지키고 끊임없이 참 애를 먹이는 그건 뭐 요즘도 이제 그런 학교에서 공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제대로 할 만한 목수 한 사람, 토공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 예술가, 뭐 교육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쭉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을 믿는 일이 최대 사업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최대 사업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 목전이 아니라 하나님 현존에서 하는 일이면 그 일이 작은 일인 듯 하나 대사업이요 일신의 일인 듯 하나 영원한 희망을 약속하는 일이다. 나 하나님 믿어. 이거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얘기 아주 그 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김규리 선생님의 교사였죠. 그러나 교사 외에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잡지를 발간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필, 발행자, 사무원, 배달부, 수구문, 교정계, 기자까지를 다 이거 각각을 다 자기 직업이라고 보면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그 밖에 농업에도 관심이 많았죠. 전시 중에도 식량을 작업할 만큼 재배하였고 늘. 그러니까 김교희 선생님이 이 잡지를 발행하는 데는 자기 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의 월급의 99할을 잡지에 들어갑니다. 그 과연 일할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자식도 지금 8명이나 되는데. 예. 근데 가능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농사로 스스로 작업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어, 그 관청에서 축산소에 응한 걸 보면 돼지 15마리, 닭 52마리, 양 1마리 이렇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직업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했죠. 석유 상사로 아이들에게 사물함 만들어주면서 목공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목공은 예수님의 직업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정릉 서재를 지으면서 내가 건축자가 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교사라는 직업과 비교해서 뭐 우열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이분이 생각하실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직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자들에게는 이제 농사에 종업할 것을 농업에 종사할 것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지만 아마 김 선생님 지금도 계시면 농업을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거나 또는 물회산을 하거나 연만 닿으면 하여튼 몰고서 어떤 농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장에 가서 농장 구경도 시키고 거기서 농사하는 분하고 얘기도 하게 하고 이런 자극들을 학생들에게 늘 주었죠. 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발송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모들이 선생님이 뭐 이거 저 피본까지 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쭉 쓰시는 겁니다. 주필, 발행자, 사무원, 배달부, 수구원, 교정계, 기자, 일요 강사 이제 일요 강사라고 하는 거 이제 성서화에 등
교회 박물교사 겸 영어 수학교사 열등생도에게 이건 이제 아마 방과후 수업을 좀 하셨겠죠. 못하는 아이들한테 가정교사 기숙학생들이 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었고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권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그 선생님에게 아이를 이제 맡기기 위해서 하시기도 했고 네. 또 농구 부장 겸 농구협회 간 박물학회 겸 박물연구회 회원, 지적학회 회원, 외국어 학회 회원, 직원 운동선수, 호주 학부형. 이걸 제가 해봤더니 한 20가지 되시더라고요. 이건 동시에 20가지를 하신 거죠. 얼간이 비추는 가엾은 자아를 헤아리면서 스스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을 어떤 직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기회만 있으면 농장을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농장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인선 차중에서 서기학원과 해오하다 이제 졸업생이었어요. 그는 양정 고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은 고향이 부천군 소래면 옥길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농사에 대한 치밀하고 탁월한 의견은 마치 동대문과 이규환 옹행에서 듣던 바와 방문한 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만난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지내나? 예, 저는 뭐 어부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떤 농사죠? 뭐 얘기가 나왔겠죠. 듣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냥 다 모든 일, 농무를 제쳐놓고 우선 우리동에서 남쪽 1, 2 되는 서분의 농장까지 쫓아가서 그 지설과 실세가 부합함을 발견하고 감탄을 더 깊이 했다. 뭐 이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배우려면 여기 가서 배우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사에 대한 얘기도 또 하십니다. 농사가 어려운 것은 그 노고가 절대하다는 것 외에 농사는 힘들죠. 힘듭니다. 그 수익이 박하다는 점이다. 예나 이제나. 교육받은 자가 농사하기 어려운 것은 근로에 못 이긴다기보다 이해타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농사가 가하되 전원생활에 시치를 맛보려는 청년의 꿈으로는 안 돼. 이건 요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아마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한 자에게는 진미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요 과식이 걱정인 거죠.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과식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기독 신자에게는 범백 학문과 직업이 흥에 과해서 할 일은 너무 많다. 직업이 없다고 하고 요즘에도 보면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직장이 없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당해서 가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것도 제가 많이 이제 학교에서 쓰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하고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가겠다. 어느 과를 갈래? 우선 저 세 번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문과를 가고 싶습니다. 국문과를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를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미대를 가고 싶습니다. 이 녀석 넌 뭐 그런 놈이다 했어. 뭐 좀 뚜렷해야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적성 검사를 하면 네 적성은 못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적성이 그렇게 뭐 민감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아이들한테 너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타박하는 거는 좀 아이들에게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10가지라고 하면 한 7가지는 주어지면 다 한다. 나한테 가수를 하라 그러면 그거는 못하겠지만 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김교진 선생 말씀이 뭐 아마 그 유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해서 가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일일일생할진데 세상 살림이 날로 새롭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달령 씨의 얘기는 오늘 여기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그 교류를 했었던 분이 유달령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제자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풀막교회 초창기에 있을 때 유달령 박사가 이제 드나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 유기농업을 시작하시기도 했고요. 나중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이 이분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선진농업 시찰단, 취직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제 채용신전 같은 경우도 유달령 씨를 이제 활용해서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마침내 손기정이 와서 양정 졸업 후에 두부장사를 하겠다. 그래서 찬동하고 만약에 서울서 개업하면 우리 집에도 배달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무슨 얘기를 하나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송기정은 일제한테 굉장히 감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일장기 말살 사건 이후에 계속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이제 틀어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조선저축은행이라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육상과 관련된 일을 뭐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좀 우리가 보면은 좀 대체가 그런데 전혀 그 김기현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시지도 않고 당연히 우리 집에도 좀 갖다 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은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등의 입장. 아까 앞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무엇이나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 겸비한 생각, 봉사의 정신이 속에 깃들어 있으면 인간 도처에 대사업이 있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홍순명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풀마교에서 제가 이제 모시고 한 몇십 년 전에 공부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이창갑 선생님이 풀마교를 설립하고 한 3개월 만에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 이후에 이걸 쭉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생이 직접 종사하신 직업 그리고 바라고 권고하신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선생은 역시 천성의 교육자고 생애의 최선을 교육과 전도에 바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다 존중하고 하시지만 결국 당신의 직업은 교육과 전도였다. 네,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또한 선생에게 있어서 사명으로서의 교육과 전도는 인간과 사이의 근원적 문제를 움직이는 지렛대 받침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신앙과 교육과 전도 이것이 인간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홍순명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청년으로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동포로 위함이 되겠냐고 질문함에 대하여 건방진 질문이라고 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실한 것이 대사업이요 조선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밤 5학년생도 한 사람이 내 방에 명령지 못한 학자로서 학자금이 부족해서 무리를 하면서 상급학교에 하나 더 공부하려던 계획을 단념하고 졸업하는 대로 귀향해서 농축에 전심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와서 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이제 농촌에 데리고 가고 견학을 시키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분들을 대다 강의를 시켜서 안경록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서 용기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던져놓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하셨 그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교사는 이걸 늘 던져놓는 것이죠. 꿀꿀꿀이라는 말에서도 나오지만 실패를 늘 맛보는 것이 교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다 인과적으로. 제가 어디선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써먹었습니다. 김경석이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가르친 이 일이 내가 학생들과 오늘 교통한 일이